우리에게 익숙한 소스인 케첩. 놀랍게도 이 소스는 17세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케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18세기 초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미국에서는 오늘날 케첩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하인즈입니다. 1876년 처음 탄생된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케첩의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는 하인즈,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을 숨기고 있을까요? 독일 이민자 가문의 헨리 존 하인즈는 186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작은 식품 회사를 설립합니다. 재미있게도 그가 가장 먼저 만들어냈던 소스는 현재 회사의 대표 상품인 케첩이 아니라 어머니의 비법을 전수받아 만든 호스레디시 소스였죠.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875년 다시 회사를 설립해 오이피클과 토마토 케첩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케첩의 스펠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인즈의 회사가 초기 케첩을 팔 때만 해도 그 스펠링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 단어가 무슨 차이냐고요? 케첩이란 말은 원래 영어가 아니라 중국 푸젠성에서 쓰던 사투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조개를 소금에 절여 만든 액젓이라는 뜻을 가진 코에치압 혹은 케치압이 어원이죠. 이 단어가 1600년대 아시아에 왔던 영국과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부유층은 생선으로 만든 소스에 호두와 버섯을 넣어 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스와 미국에서 만들어진 토마토가 들어간 케첩을 구분하기 위해 스펠링이 달라졌죠. 하인즈의 용기를 보면 투명합니다. 요즘 나오는 소스들은 거의 투명한 병에 담겨 판매됩니다. 과거 미국에서 판매되던 소스들은 갈색 병에 판매되었는데, 이렇게 투명한 병에 소스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한 게 하인즈가 처음입니다. 창립자 헨리는 하인즈 케첩의 뛰어난 품질과 순도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병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하인즈 케첩을 잘 보면 용기에 5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케첩이 더 빨리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1896년 헨리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가던 중 21가지 신발을 광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숫자를 이용한 이 마케팅 방식이 꽤나 재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숫자인 57을 사용해 자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이미 당시에 하인즈는 60개가 넘는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가지수를 줄여 57로 한정했다는 겁니다. 이 하인즈는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식문화에서 케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인즈의 규모도 덩달아 커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하인즈 케첩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어딜 가나 하인즈 케첩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병에 담긴 케첩인데, 하인즈를 대표하는 이 시그니처 보틀은 1890년 처음 탄생했다고 하니 나이가 꽤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인즈는 매년 케첩을 만들기 위해 200만 톤의 토마토를 사들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매년 6억 5천만 개의 케첩이 팔릴 정도였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82%였다고 하니 이만큼 많은 토마토를 사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즈의 경우 2019년 캐나다에서 브랜드 라벨이 대량으로 이상하게 부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의적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는 회사의 프로모션 전략이었는데요. 케첩을 손에 쥐고 요리에 가장 완벽하게 뿌리는 각도를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라벨을 비스듬하게 부착한 겁니다. 참 유용하면서도 재미있는 마케팅이네요. 이제 하인즈사는 케첩만 파는 게 아닙니다. 케첩으로 번 돈으로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났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지수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요. 2005년 하인즈는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회사의 소스 사업을 사들였는데, 당시 다농이 하인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집어삼킨 셈이죠. 하인즈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고, 다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들이 잘하는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인즈는 식품기업 중에서도 M&A를 꽤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다른 회사들을 합병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회사의 몸집을 불려왔죠. 하인즈는 미국의 식품 대기업인 크래프트 푸드도 합병했는데, 그래서 현재 하인즈 케첩의 모기업은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하지만 하인즈는 현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크래프트와의 M&A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합병 이후 회사의 예산은 극도로 줄었습니다. 긴축 경영을 통해 비용을 아끼긴 했지만 연구 개발비도 같이 줄어버려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후발주자들이 추격해 새로운 케첩을 내놓으면서 하인즈의 야성을 무너뜨리고, 하인즈는 추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시 기록했던 손실 때문에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인즈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다시 식품 시장의 강자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